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정은 답방이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는데 깜짝 쇼를 벌이기 위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깜짝 쇼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을 역임하신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말이죠. 김정은 답방을 지금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깜짝 쇼를 벌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지율을 좀 올려보려고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김정은 답방만큼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거의 블랙홀로 이제 작용할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임박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정부가 12월 12일경 답방하라. 하자 이렇게 북한하고 의견 조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경호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북한한테 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그리고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의 이런 답방을 갖다가 이 연말을 앞두고 가장 우선적인 그런 정책 사안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의 답방은 이제 현 단계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남북 쌍방 간에는 이 합의를 잠정적으로라도 해오는 상태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물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일부도 뭐 가능하다. 예.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특히 경호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네.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왔어요. 네네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통일부 차관이 천혜성 차관이 마침 12월 5일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그 민화협 주관 그 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 관계 현황 그리고 네. 앞으로의 추진 계획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거기서 당연히 그 김정은이가 오느냐 마느냐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부 차관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양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내에 오기로 명시적으로 약속을 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연내 답방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어서 대답을 했냐면요. 물리적인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본다면 이 통일부 차관은 누구냐면요. 남북 고위급 회담 있잖아요. 네. 그 고위급 회담 조명균 장관이 수석 대표고 거기 고위급 회담 5인 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남북 대화를 가장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 아주 전문성 있는 고위 관리예요. 그리고 이 천혜성 차관이 또 누구냐면 얼마 전에 지난 11월 이제 거의 한 달쯤 되는 것 같네요. 귤을 가지고 왔잖아요. 200만 네, 돈. 그렇죠. 200만 돈 갈 때 통일정책 비서관하고 통일정책실장하고 여기 이 천혜성 차관 둘이서 북한을 갔어요. 그때도 제가 바로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순수하게 선물만 준다면 굳이 고위급 회담의 멤버인 천혜성 차관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천혜성 차관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봐서는 남북관계 정상회담이라든가 비핵화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답방 문제를 조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갔을 때 1차적인 우리의 보관을 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쭉 물밑 접촉을 해오면서 12월 12, 3, 4 이때 한번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또 더 좋아졌어요. 김정은한테는. 왜 좋아졌냐면 네. 우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만났잖아요. 네. 거기서 답방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케이 했잖아요. 충분히 답방해갖고 비핵화 협상을 좀 추동해달라. 이렇게 트럼프가 뭐 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일단 그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한테 야 이제는 이렇게 와도 되잖아. 내가 미국 다 이해를 다 받아왔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말하자면 김정은식 계산으로 뭐 얻어먹을 것이 좀 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천혜성 차관이 한 얘기가 결국은 남북 간에는 일정한 날짜를 두고 일단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국내 정국의 흐름을 아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 다 나왔잖아요.
그죠? 뭐 입장이 다 나왔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해 뭐 이 정도. 그렇죠. 아닐까 예, 그러니까 싶어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그렇게 김정은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니까 예.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반대 안 할게요. 데리고 오는데 대신에 비핵화 진도 그쵸. 진도 좀 나가게 좀 해. 예. 그럼 내가 좋다 이 말이야.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앤드류 김이 엊그제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바로 2월 3일 날 판문점에서 틀림없이 김성애를 만났어요. 김성애. 예. 왜냐면은 흔히 뭐 김영철이는 지금 폼페이오 만나는데 왜 앤드류 김 같이 낮은 사람을 만나요? 김영철 카드가 얼마나 높은 카드인데. 그렇죠. 이게 일각 언론에서 김영철이가 뭐 안 나왔대. 이건 언론이 전문성이 언론들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예. 김영철이는 앤드류 김의 카운터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앤드류 김의 카운터파트는 항상 얘기지만 김성애입니다. 김성애. 그 통전부에 있는 통전실장 있잖아요. 예. 그 김성애가 카운터파트 때문에 이번 판문점에서는 김성애하고 둘이 딱 만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트럼프 의지도 전달하고 비핵화 좀만 진도 나가.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괜찮다고 했잖아. 그럼 김정은이 와도 돼. 앤드류 김도 그 얘기를 반드시 했고 또 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용호 외상이 6일서부터 지금 중국 가요. 6일서부터. 네. 이용호 북한 외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중국하고 막 계속 만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조금 이제 선수가 됐고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면 또 미국이 야, 또 시진핑 도와달라고 나더니 또 이거 방해나 하고 있구만. 트럼프한테 또 욕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만나서고 이용호 외상을 보내가지고 시진핑한테 내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이렇게 날짜 받아놨는데 중국한테는 미리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놨는데 당신들 생각 어떠냐? 내가 이런 계산에 이렇게 가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런 거 좀 도와달라. 미국에다가는 이렇게 도와달라 해갖고 제재 좀 많이 완화시켜갖고 철도 착공식 좀 제발 좀 하게 해줘. 그리고 종전선을 좀 해달라고. 시진핑 주석 그것 좀 반드시 좀 해주쇼. 네. 그래야 내가 서울 내려가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시진핑 주석 당신의 입장도 한반도에서 커질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그거 심부름 시킨 거예요, 외상. 그러니까 앤드류 김 만나지, 이용호 외상이 중국까지. 이런 거는 결국은 다 우리 대통령이 직접 답방했지. 트럼프하고 얘기해놨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데 김정은이가 올 것 같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괜히 아쉽게 답방해도 좋습니까? 답방하려고 그럽니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체면했지. 다 익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본래. 익혀놓고 왔다. 익혀놓고 안 하면 그건 약속 다 대통령이 받아놨다.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지죠. 네. 그러니까 다 익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답방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지금 빨리 뭐 실무적인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되고 뭐 경호팀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물리적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어렵더라도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 답방 지금 무르익었느냐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풀렸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정부만 쌍수 들고 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태극기 세력의 일부 인사들을 갖다가 지금 경찰이 경호를 한다고 그래요.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위협을 가하니까 뭐 백두칭송위원회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수배 전단까지 만드니까 신변 보고 나섰다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방송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 뭐 광고 내겠다 뭐 압박하겠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얼굴 다 드러내놓고 기자회견하고 말이죠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잡아놔야지 왜 우파 인사들을 신변 보호하고 있느냐. 혹시 이 사람들이 김정은 답방 때 또 세력을 모아서 뭐 화형식 하고 김정은에게 압박을 누르려고 오히려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 부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아까 이제 조국 수석 얘기할 때도 보수와 진보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잖아요. 예. 아마 김정은이 답방은 그보다도 더 심하죠. 더 심한 이념 갈등. 흔히 얘기하는 남남 갈등이 아주 극대화될 것이다. 저는 그걸 우려해요. 네. 그런 극대화의 이념적 대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당국이 관계 당국이 지금 얘기한 대로 백두칭송 아주 그냥 백주에 활보하면서 김정은이 만세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버스에다 실어갖고 그냥 평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평양에 보내갖고 아예 김정은이 올 때부터 환영 막 박수치기 시키고 김정은이 평양 들어오면 또 박수치기 시켜라. 거기 가서. 네.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근데 그쵸. 그런 걸 안 하면서 태극기 집회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정부의 조치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이념 갈등을 확산시키고 부채질하는 이런 역효과를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균형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호 같은 거 물론 그 정상적으로 이게 국가 간에 할 때는 뭐 석 달 전서부터 경호 의전 뭐 이렇게 쫙 그 양쪽 실무 회의도 하고 현장 답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남북 간에는 금년 한 해만 해도 벌써 3번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옛날에 2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 의전 같은 거는 도상 연습만 갖고도 충분히 저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다양한 우리 국정원 채널도 있고 통일부 채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와대도 지금 한라인 북한하고 다 지난번에 대통령 책상 위에다 다 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 채널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이 경호 요원 또 의전 요원들이 물리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안 해도 그 정도의 김정은의 답방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우리 경호 능력, 의전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천혜성 차관도 얘기했듯이 연내 답방을 성사시키는데 전혀 장애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값을 최대한도 높이는 겁니다. 어떤 몸값을 높이냐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 간에는 고위급 접촉, 실무 접촉을 안 해가지고 몸값을 되게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2차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 몸값은 당연히 거기에 뭐 비례 이상으로 해서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미 12월 12일 날 오라고 할 때 안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오고 싶어도 저라도 그래요. 서울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 받기가 이제 전에보다 어려워졌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제재 풀 수 없어. 이걸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한테 선물 받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어려워진 한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오라. 날짜가 이게 좋냐 안 좋냐 해도 김정은이가 안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그런 거 선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은 거고, 한두 번 안 받겠다 해서 김정은이는 지금 올라고 그래요. 일단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몸값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벌써 이용우를 중국에 간 것 자체가 몸값이 많이 올라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소한도 김정은이가 오면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언 하나 딱 성과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종전선언 하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꼭 그걸 정상간에만 해야 돼? 장관끼리만 해도 돼? 격식이 뭐 필요해? 뭐 거창할 거 있어? 상징적으로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종전선언의 의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쫙 줄여놨어요. 사실은 아무리 줄여놔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두고 보세요. 나중에 두고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제가 네. 백문이 일견. 예. 그럼 종전선언 하나 챙길 것이고, 그 다음에 착공식, 열차 착공식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착수식이라도 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착수식이라는 말은 제가 이 국어 실력이 짧아서 내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착수식? 네, 착수식. 착공식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착공식 하면 유엔 제재가 생각나잖아요. 아, 그래.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제재 빠지려고 착수식. 이렇게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아니다. 착공식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이제 원대 복귀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열차 착공식이라도 좀 김정은이한테. 왜냐하면 이 연내하겠다고 우리가 평양 정상에서 합의한 거가, 그 예를 들어서 김정은 답방은 연내라는 말은 문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문서에는 평양 선언에는 가까운 시일 내, 가까운 시일이면 한두 자리, 뭐 두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연내에 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연내가 하나 있고, 그 김정은의 답방이 두 번째로는 종전선언을 연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추진하는 걸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내하는 것이 철도 착공식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는 현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답방을 시키겠다. 이게 넘버원. 두 번째, 답방하면 김정은이가 바본가요? 맨손으로 왔다가 여기 백두 칭송 의원한테 박수 받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챙겨가야죠. 그렇죠. 보따리 딱 챙겨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종전선언이라든가 열차 착공식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비핵화라든가 평화정착. 평화정착이 이게 다 어디에 연결됐느냐? 종전선언이 다 평화정착. 그렇죠. 평화정책 속에 포장돼 있어 종전선언 오면 또 보수계 측에서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반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합의해갖고 온다는 게 기정사실에서 종전선언 얘기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또 뭐 나올 이제 수가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얻어가려고 당연히 그 예. 종전선언 나가는 게 주한미군 철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지금 다 말 바꿀 준비만 단계적으로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계적 접근법. 지금 주한미군 연습 훈련 얘기 나오면 한국에서 당장 반대하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이런 거 끝나자마자 훈련 그만해. 딱 북한이 찍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정착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종전선언은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정착 이런 문제에 종전선언은 싹 들어가 있다. 지금 포장된 상태로 들어가 있다. 요런 것이 이제 답방이 이제 만약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 종전선언이라든가 철도 착공식, 이게 착공식 아까 착수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재 면제할 때 착공하면 정상적인 착공하면 딱 공사 착수하는 거니까 쫙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철도 현대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제재 걸려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냐? 헐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라도 그렇죠. 제가 펜트를 예. 잡고 있다면 지금 공직자는 뭐라고 하냐? 이건 딱 답방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제재 면제가 안 걸려야 되잖아요. 착공식을 하는데 그야말로 세리머니. 세리머니 있잖아요. 세리머니. 그렇죠. 김정은이하고 우리 손잡고 대통령 또 손잡고 뭐 다 커팅식하고 쫙 하고 여기까지만 한다. 그래 또 여기까지만. 여론 또 지지 올리려고. 예, 여기까지만 한다. 아이. 그리고 제재위를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제재위에 또 그렇게 딱 이제 우리 계획을 써서 주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 면제에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제재 면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이한테 줄 답방의 선물. 그럼 비핵화는 또 조금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풍계리 동창리 나오다가 영변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영변 플러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좋아하는 ICBM 폐기 반출. 또 핵물질 일부 반출 아니면 폐기. 이런 거 조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북한의 핵 통째로 정보는 주지 않고 야금야금. 예. 그런 걸로 해서 다 뺏어가고. 그렇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와서 이제 칵 손을 흔들고 나는 비핵화 충분히 할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래서 종전선언 착공식을 다 따먹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예.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와서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폼 딱 잡고. 그리고 제주도 귤도 천혜성 차관이 가고 또 귤도 가져가고 제주도를 계속 상기시키잖아요. 또 그 청와대 이 대통령의 그런 대북 전략 외교안보의 핵심 자문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가네 안 가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그 얘기가 중요할 것 그럼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냥 감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신문 기사를 보고 감. 그런 사람은 감도 있겠지만 감 느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요만한 정보 하나씩 다 들고 있다. 괜히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금 뭐 정해진 거 없어. 그 북미 회담과 연계돼 있어요. 옳은 얘기죠. 그러면 국정원장이 남북한 정상이 하는 회담 날짜를 사상 초유로 정부에 가서 정부위원들을 어떻게 믿고 김정은이가 12월 19일 날 올지 몰라요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김정은 답방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방문 결국 지금 여론을 떠보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한쪽에서는 못 올 이유 없다 해가지고 이게 와도 될 정도의 국내 분위기가 되는지 김정은이한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와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와라. 그럼 내가 가지. 또 온다고 했다가 김정은이 안 온다고 또 그만이에요. 삼성전자에 대한 그 관심이 김정은이가 많으니까 개성공단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직접 만나서 뭔가 더 압박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 답방은 사실 뭐 문재인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철도,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이거 지금 선물로 받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됐든 다른 대기업들의 무슨 대북 투자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일단 한 번씩 다 찔러주는 거죠. 한 번씩 딱 찔러주고 제재 풀리면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 사인을 계속 주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제재 안 걸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어제요. 미국 재무부가 산하에 있는 5개 금융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무슨 공동성명이냐. 이제 각 은행마다 북한 자금 세탁, 북한의 테러 자금 지원과 연계된 그런 금융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라. 이렇게 딱 당부했어요. 이 얘기를 잘 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서 세게 제재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번, 11번째쯤 되는 조치 같은데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이유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비핵화 협상으로 나온 것은 제재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제재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국 회담을 지금 뻐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야.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너 회담 안에 한번 들어왔잖아. 1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 계속 피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아.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남장을 뛰어나가는 것을 막는 촉진제, 채찍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5개 그 기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것도 김정은이가 답방을 계속 머물고 미루고 또 2차 정상회담을 계속 미루는데 한계로 작용할 엄청난 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이도 머리는 아프지만 와서 손해볼 게 없는 지금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80% 성공하고 있다. 야, 그렇군요. 네. 아유,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정보,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일도 뵙겠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건강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예, 목소리가. 예, 그동안 제 목소리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셨는데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좀 답이 나오죠. 김정은 답방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가 오면 무엇을 가져갈 건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굳세게 뭉쳐서 말이죠. 대한민국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 지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콱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콱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가서요,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